안녕하세요. 헬스원케어 강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좀 거론하기가 좀 싫어하는 것 같은 토픽입니다. 한인 사회의 이렇게 커뮤니티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어떠한 삶의 마지막 시기의 치료의 선택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거는 자연 경과에 맡기는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호흡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호흡기를 꽂고 호흡기로 연명하는 분, 그 다음에는 호흡기를 연명하니까 그 다음에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영양분을 다 TP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모든 영양소를 다 넣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그냥 계속 주는 거. 그거 아니면 또 우리 복부를 통해서 이 위에 직접 관을 꼽아서 그 같은 영양분들을 직접 주면서 호흡기 꽂아놓고 이러면서 계속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더 길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라든지 도저히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그런 연명의로 중단을 함으로써 호흡기를 제거하고 영양분 주는 걸 제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우리 병원에서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연명의료 중단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암이 걸렸을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건데 암으로 해서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에 우리가 완화 의료라고 해서 palliative medicine 혹은 그 다음 단계는 하스피스와 완화 의료의 그 두 가지 단계로 되게 가게 되죠. 암이 걸리면.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큰 딜레마가 뭐냐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 즉 치매에서 거의 의식이 없고 본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계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지금 암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 하스피스의 정의는 6개월 이내에 생명이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뭐 다 예측하는 거지만 이 생명의 지속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하스피스를 받아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의미의 하스피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론 일단 하스피스 경우에는 암 환자가 많지만 그걸 떠나서 하스피스도 점점 범위가 이게 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암이 아닌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지병으로 심장병이나 폐질환이나 어떤 뇌질환이나 어떤 질환으로도 이분이 6개월 이상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하스피스의 대상으로 돼서 하스피스에 들어가시고 하스피스의 케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스피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즉 아마도 뭐 우리 신문에도 가끔가다 보지만 이제 스위스에서 안락사 그러니까 유명한 뭐 작가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택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신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오늘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료 조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조력사에는 두 가지 큰 패턴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도와주면서 의료 조력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료 조력사는 의료진은 처방은 하지만 이제 그거를 먹거나 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의료 조력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면 하면 이제 뭐 어떤 메디컬 리갈리 살인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큰 두 가지의 주류가 있는데 이 캐나다에서 한 10년 전에 의료 조력사가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한 20명 중에 1명꼴로 돌아가시는 사망자의 그 사람들이 5%죠. 그러니까 의료 조력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결국 가장 제일 먼저 한 데가 이제 오레곤주인데 오레곤, 워싱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먼트, 하와이 혹은 뉴멕시코,
메인주, 몬태나주 이런 주들이 의료 조력사의 그런 법적인 그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10년 전서부터 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그 얘기를 먼저 하다 보면 Medical Aid in Dying, 그래서 MAID, MAID라는 의료 조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캐나다에서는 그 의사가 방문해서 그 생명을 이렇게 그 끊는 그런 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개 원칙적으로는 생명이 한 6개월 정도 간다. 즉 아까 얘기한 하스피스 같이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2명의 의사가 그 환자의 상태를 해서 야, 이 사람은 사실 6개월 이상 몇 명이 안 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의료 조력사를 택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건전하고 그러한 그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멀쩡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서면이나 혹은 그 구두로 그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2번 이상 또 15일 동안 계속적으로 본인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나 죽고 싶다 그랬지만 충분히 의사가 볼 때 죽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또한 의사가 볼 때 2명의 의사가 그런 걸 인정하고 또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받은 다음에도 한 15일 정도 대기하고 다시 계속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하길 원할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불치의 병과 그 돌이킬 수 없는 병들로 하지만 그 캐나다에서는 사실은 이 다른 노인 증후군 즉 이런 건 뭐냐면 너무 늙고 이제는 살 거 다 해봤고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래서 조금은 그 다음에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이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나는 가고 싶다 하는 즉 이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가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나 삶의 어떤 포기라든지 삶을 본인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는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결정에 대한 그 허락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만 아마 2027년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앞두면서 처음에 얘기한 연명의료 중단 즉 호흡기를 끊거나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쉬운 거 그 다음에는 암 때문에 가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점점 그 경우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어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멀쩡하고 본인의 어토노미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논의와 그러한 제도들이 지금 그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캐나다는 이미 그것이 10년 전에 벌써 들어와서 놀랍게도 캐나다는 지금 20명 중에 1명 사망하는 사람 중에 1명이 그러한 그 사망의 그런 의료 조력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의 그 사망자가 의료 조력사로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 살 만큼 다 살았고 난 이제 가고 싶어. 그래서 간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의료 윤리상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제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통 경감이라는 목적으로 생명의 우리를 그걸 중단시킬 수 있냐 하는 기독교 윤리에도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죽게 내버두는 것, 즉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연명의료 중단이죠. 그러니까 뭐 호흡기 걸고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스탑하는 일은 꽤 흔히 받아지는 일로 의료 연명 중단이라는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죽게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러한 그 단계의 문제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가, 즉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그대로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가족, 교회, 뭐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라워하는 것이 정말로 그 기독교 정의상이나 일반 의료 윤리상 맞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또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무슨 문제가 되면, 자꾸만 이런 것이 일반화되다 보면 환자들이 나는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거가 큰일이 아니면서 은근히 그런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두 분이 난 이제 가야지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도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것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환자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그 사회적인 이 짐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돼서 그러한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늘 깊고 좀 심각한 문제지만, 좀 어려운 토픽이지만 더욱더 액티브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 사회가 결국은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의료 조력사를 생각해 보아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의료 조력사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되는 것 같은 토픽이었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원케어 강창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